혹시 오늘 아침에도 건강을 위해 생채소를 드셨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선생님,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채소는 무조건 몸에 좋은 거 아니야? 신선한 게 제일이니까 날로 먹는 게 최고지. 나는 건강관리 잘하고 있어.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만난 한 환자분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급하게 찍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서영입니다. 제가 의사가 된 지 이제 11년째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배웠지만 지난주에 만난 그분은 제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지난주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72세 되시는 한 어머님이 며느리분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오셨어요. 평소에는 정말 건강하셔서 산책도 매일 다니시고 등산도 즐겨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오른쪽 입꼬리가 살짝 내려가 있고 말씀하실 때 발음이 조금씩 꼬이셨어요. 저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뇌졸중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급히 MRI를 찍었고 결과는 경미한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후유증 없이 치료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충격받았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건강관리를 잘하셨는데 술도 담배도 안 하시고 고기도 잘 안 드시고 채소만 엄청 많이 드시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며느리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평소에 어떤 채소를 주로 드세요? 그때 어머님이 하신 대답을 듣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건강 유튜브에서 봤는데 채소는 생으로 먹어야 영양소가 안 파괴된다고 해서 가지도 시금치도 고사리도 다 생으로 먹었어요. 6개월 동안. 선생님,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드시고 계신 건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제발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의사면서도 제 어머니한테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했어요. 제 어머니는 올해 64세이세요. 3년 전부터 건강에 관심이 엄청 많아지셨어요. 유튜브도 보시고 건강 서적도 읽으시고 그러면서 채소를 정말 많이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어느 날 명절에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부엌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계셨어요. 엄마, 뭐 하세요? 응, 가지 샐러드 만드는 중이야. 생으로 먹으면 더 좋다고 하더라.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그거 절대 안 돼요. 제가 너무 크게 소리를 질러서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그날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앉아서 1시간 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채소들이 위험한지, 왜 위험한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다행히 어머니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환자분은 달랐습니다. 이미 뇌경색이 온 후였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환자분들이 나오면 안 되겠다. 내가 알려드려야겠다. 여러분, 채소가 건강에 좋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채소를 날 것으로 많이 먹으면 더 좋다는 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예요. 채소마다 특성이 다릅니다. 어떤 채소는 생으로 먹으면 안 되고 어떤 채소는 반드시 익혀야 해요. 특히 60대 이상이 되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간과 콩팥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젊었을 때는 큰 문제 없던 음식들이 나이 들어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정말 중요한 5가지 채소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메모 준비하셨나요? 꼭 메모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채소 시금치 혈관을 막는 침묵의 적입니다. 선생님, 혹시 이렇게 드시고 계신가요? 시금치는 철분이 많다던데 생으로 갈아서 스무디 만들어 먹으면 되겠지? 제발 멈춰주세요. 제 환자분 중에 이명희 씨라는 분이 계세요. 61세 여성분인데요. 이분은 빈혈이 있으셔서 철분 보충을 위해 매일 아침 생시금치 스무디를 드셨어요. 시금치에 사과, 바나나 넣고 갈아서 6개월을 꾸준히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소변을 볼 때 찌릿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대요. 비뇨기과에 가셨더니 신장에 작은 결석들이 여러 개 생겨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혈액 검사였어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수치가 정상의 2배가 넘게 나왔어요. 이 호모시스테인이 뭐냐면요. 혈관을 공격하는 물질이에요. 이게 높으면 뇌졸중 위험이 5배 이상 올라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생시금치 100g당 970mg이나 돼요. 근데 하루 권장량은 50mg 밖에 안 됩니다. 이 옥살산이 몸속에서 칼슘이랑 만나면 딱딱한 결정을 만들어요. 그게 신장으로 가면 신장 결석이 되고 혈관으로 가면 혈관을 막습니다. 이명희 씨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받으시고 지금은 시금치를 꼭 데쳐서 드세요. 끓는 물에 딱 1분만 데쳐도 옥살산의 80%가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시금치 절대 생으로 드시지 마세요. 꼭 데쳐서 드셔야 해요. 2번째, 채소 쑥갓 고기와 만나면 독이 됩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저도 예전에는 몰랐어요. 의대에서도 안 배웠거든요. 그런데 최근 연구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선생님, 삼겹살 드실 때 생쑥갓에 싸서 드시나요? 저희 환자분 중에 최영수 씨라는 분이 계세요. 67세 남성분이신데요. 이분은 일주일에 2~3번씩 고기를 드시는데 건강을 생각해서 매번 생쑥갓을 한 봉지씩 사서 함께 드셨어요. 그렇게 1년을 드시다가 정기 건강검진에서 위 내시경을 하셨는데 위에 이형성증이라는 게 발견됐어요. 이게 뭐냐면 암 전 단계예요. 의사 선생님이 놀라서 물었대요. 술 많이 드세요? 아니요, 거의 안 마십니다. 짠 음식 좋아하세요? 아니요, 싱겁게 먹어요. 그럼 뭐가 문제지? 저희가 자세히 문진을 했더니 고기와 생쑥갓의 조합이 문제였어요. 쑥갓에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많아요. 이게 고기의 단백질이랑 만나면 우리 입속과 위장에서 니트로소아민이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이 니트로소아민이 뭐냐면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에요. 위암, 식도암뿐만 아니라 혈관을 손상시켜서 뇌졸중 위험도 엄청 높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질산염 많은 채소와 고기를 함께 자주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뇌졸중 발생률이 1.7배 높았어요. 최영수 씨는 내시경 시술 받으시고 지금은 쑥갓을 꼭 데쳐서 드세요. 여러분도 고기 드실 때 쑥갓은 꼭 익혀서 드셔야 해요. 샤브샤브나 전골에 넣어서 익혀 먹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생으로 고기랑 같이 드시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래도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튼튼하니까. 선생님, 그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요. 전조 증상이 있어도 대부분 놓치고 지나가요. 입이 삐뚤어지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면 이미 늦은 거예요. 예방이 답입니다. 지금 당장 식습관을 바꾸셔야 해요.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3번째, 채소 고사리 발암물질 덩어리입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고사리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먹지 말라고 권고하는 식품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 먹어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먹는 거예요. 하지만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 박금순 씨라는 분이 계세요. 69세 여성분인데요. 이분은 시골에 사시면서 매년 봄마다 산에서 고사리를 직접 꺾어 오세요. 그리고 1년 내내 그 고사리를 드시는데 문제는 처리 방법이었어요. 귀찮잖아요, 선생님. 그냥 살짝 데쳐서 먹으면 되지. 아닙니다. 절대 안 돼요. 박금순 씨는 그렇게 10년을 드시다가 작년에 혈뇨가 나왔어요. 병원에 가셨더니 방광암 초기였습니다. 고사리에는 프타킬로사이드라는 발암물질이 들어있어요. 국제암연구소 지정 2B급 발암물질이에요. 일본 연구에서 고사리를 자주 먹는 지역, 주민들의 방광암 발생률이 다른 지역보다 3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물질이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킨다는 거예요. 혈관이 손상되면 혈전이 생기고 그게 뇌로 가면 뇌졸중이에요. 고사리에는 또 티아미나제라는 효소도 들어있어요.
이게 비타민 B1을 파괴합니다.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신경이 손상돼요. 그럼 고사리를 아예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니에요. 제대로 처리하면 먹을 수 있어요. 생고사리는 끓는 물에 15분 이상 푹 삶으세요. 그 다음 찬물에 담가서 하루 이상 3, 4시간마다 물을 갈아가며 우려내야 해요. 이렇게 하면 독성 물질의 99%가 제거됩니다. 번거롭죠? 하지만 생명을 지키는 일인데 이 정도는 하셔야죠. 박금순 씨는 지금 암치료 잘 받으시고 고사리는 제대로 처리해서 드세요. 네 번째 채소 토란 콩팥을 공격하는 바늘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에요. 작년 추석 때였어요. 저희 고모께서 토란국을 끓이시다가 응급실에 오셨어요. 고모가 토란 껍질을 벗기는데 맨손으로 하셨대요. 그랬더니 손이 점점 가렵고 따갑더니 나중에는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응급실에서 치료받으시면서 의료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토란은 맨손으로 절대 만지시면 안 됩니다. 토란에는 옥살산 칼슘 결정이 바늘처럼 박혀 있어요. 이게 피부에 닿으면 물리적으로 찌르고 화학적으로도 자극을 줍니다. 더 무서운 건 이걸 제대로 익히지 않고 먹었을 때예요. 제 환자분 중에 78세 되시는 한 할머니가 계세요. 이분이 토란을 살짝만 데쳐서 드셨는데 입술이 붓고 목이 따갑더니 숨쉬기가 힘들어지셨대요. 응급실로 오셨을 때 목구멍이 부어서 기도가 좁아진 상태였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옥살산 칼슘은 콩팥에도 치명적이에요. 신장 결석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심부전까지 올 수 있어요. 콩팥이 나빠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그게 뇌졸중으로 직결됩니다. 토란은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첫째, 반드시 고무장갑 끼고 손질하세요. 둘째, 끓는 물에 최소 10분 이상 삶으세요. 셋째, 삶은 물 버리고 새 물로 한 번 더 삶으세요. 이렇게 하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채소 가지 신경독소의 위험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지예요. 가지의 그 보랏빛 색깔 참 예쁘죠. 영양도 많고요. 하지만 절대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제 대학 동기 언니 어머니께서 작년에 큰일 날 뻔하셨어요. 채식주의자시라서 모든 채소를 생으로 드시려고 하셨대요. 가지도 샐러드에 넣어서 드셨고요. 어느 날 저녁 식사 후에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고 토하기 시작하셨어요. 손발도 떨리고 어지러워서 응급실로 가셨어요. 솔라닌 중독이었습니다. 솔라닌, 감자 싹에서 유명한 그 독성 물질 맞아요. 근데 가지에도 들어있어요. 생가지 100g에 약 11mg의 솔라닌이 있어요. 중독 용량이 200에서 400mg이니까 생가지를 많이 먹으면 중독될 수 있어요. 솔라닌은 신경독소예요. 뇌와 신경계를 공격합니다. 두통, 어지러움, 착란을 일으키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혈관염증을 일으켜서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가지는 반드시 익혀 드세요. 다행히 솔라닌은 열에 약해요. 섭씨 170도 이상에서 조리하면 대부분 파괴됩니다. 가지구이, 가지볶음, 가지찜. 이렇게 드시면 안전하고 맛있어요. 선생님, 지금까지 5가지 위험한 채소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혹시 가슴이 철렁하셨나요? 나도 이렇게 먹었는데.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면 돼요. 저희 병원에서 10년 넘게 환자분들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건강해지려고 노력하시다가 오히려 건강을 잃으시는 거예요. 정보는 넘쳐나는데 뭐가 맞는 정보인지 모르시겠죠.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하래, 텔레비전에서는 저렇게 하래.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채소 안전하게 먹는 7가지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시금치는 무조건 데치세요. 끓는 물에 1분이면 충분해요. 데친 물은 버리시고요. 둘째, 쑥갓은 고기랑 먹을 때 익히세요. 생으로 먹고 싶으면 고기랑 따로 드시거나 식후에 비타민C 많은 과일 드세요. 셋째, 고사리는 하루 이상 물에 우려내세요. 귀찮아도 꼭 하셔야 해요.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넷째, 토란은 장갑 끼고 손질하고 충분히 삶으세요. 10분 이상 물 갈아서 2번 삶으세요.
5째, 가지는 절대 생으로 먹지 마세요. 구우시거나 볶으시거나 쪄서 드세요. 6째, 채소는 다양하게 드세요. 한 가지만 계속 드시지 마시고 여러 색깔의 채소를 골고루 드세요. 7째, 적당량만 드세요. 하루 손바닥 2~3개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기억하시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72세 어머님. 뇌경색으로 오셨던 그분 말이에요. 그분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세요? 치료 잘 받으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식습관 바꾸셨어요. 3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어요. 혈압도 안정됐고 혈액 검사 수치도 다 좋아졌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선생님, 제가 건강해지려고 노력했던 게 오히려 독이 됐네요. 이제야 제대로 알았어요. 며느리분도 함께 오셔서 인사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덕분에 저희 어머니 살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느꼈어요. 아, 내가 더 많은 분들께 알려드려야겠구나. 제 어머니 기억하시죠? 가지 샐러드 만들려다가 제가 말렸던 그날. 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바뀌셨어요. 시금치는 꼭 데쳐서 나물로 드시고, 고사리는 시장에서 제대로 처리된 거 사서 드시고, 토라는 조심해서 다루시고. 지난달에 건강검진 받으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놀라셨대요. 64세 맞으세요? 혈관 나이가 50대 초반이네요. 어머니가 전화로 그 말씀하실 때 얼마나 기쁘셨는지. 저도 정말 뿌듯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선생님. 오늘부터 바꾸세요.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신경 쓰시면 돼요. 시금치 드실 때 데치기. 쑥갓 고기랑 먹을 때 익히기. 고사리 충분히 우려내기. 토란 장갑 끼고 손질하고 푹 삶기. 가지 절대 생으로 안 먹기. 이것만 지키셔도 뇌졸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 꼭 가족들과 함께 보세요.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 친구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건강은 혼자만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의사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계속 배우고 있어요.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논문을 읽으면서, 새로운 정보를 접하면서.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여러분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도 자식 잘 되어도 건강 잃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 오늘 저녁부터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릴게요. 건강하세요, 선생님.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